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금 전화에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애틀랜틱 매거진에서 약 2주 전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 장병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이 이슈가 선거에 크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틀랜틱 매거진은 이제 극진보 성향의 미디어로서 네. 진실 보도보다는 민주당 혹은 진보 진영의 홍보단체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어틀랜틱 미디어가 매거진이 네명의 익명의, 그러니까 누군지 밝히지 않은 사람들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인들을 비하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이제 보도를 하였는데, 네네. 하지만 존 볼튼 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까지도 그런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네. 또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아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사를 이제 영어로 히트피스라고 그러죠. 근거 없이 한번 그냥 때려보는 기사로 네. 앞으로 선거일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하. 기사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 기사 내용이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진 거죠. 지금 아하. 벌써 아하. 올드 네. 뉴스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미디어 자체가 없어진 것을 보면은 네. 이 기사가 얼마나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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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앞으로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계속해서 설문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과연 11월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설문조사가 바이든 부통령이 앞서고 있다는 결과를 보도합니다. 물론 바이든 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2016년을 보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모든 설문조사 결과가 힐러리가 더 많은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투표 결과는 모두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이 설문조사 결과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어느 기관에서 설문 문제지하고 설문 답변한 그 raw information이라 그러죠. 그것을 설문조사기관 세 곳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네. 그 결과 설문조사 기관에 따라서 한 군데서는 힐러리가 4, 5% 우세하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냈고, 또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트럼프가 2, 3% 우세하다고 결과를 냈고, 네. 네. 또 한 곳은 거의 박빙이다라고 조사 결과가 보고됐거든요. 네. 네. 결국 조사기관의 주관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터넷 세상의 설문조사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집으로 전화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더 네. 이상 집 전화를 안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설문조사의 신빙성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런 그 전반적인 설문조사보다도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 10개 정도의 그 주의 그 likely voter라 그래가지고 투표를 대부분 할 만한 사람들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각 진영마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자체 내 설문조사들이 있을 거예요. 어허. 더 나아가서는 이 10개 주 정도에서 각 카운티별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가 민주당의 텃밭인데, 여기서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투표를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 당선이 안 되느냐라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주 뭐 어디에 언론조사 설문조사보다도 이런 그 카운티, 결정적인 그 카운티의 설문조사가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 아무래도 경합주 아니겠습니까?
이 예, 경합주에서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에는 많이 좀 뒤떨어졌다가 요즘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과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경합주들에서도 이번에서도 계속해서 승기를 잡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 이게 참 힘든 문제인데요. 네. 지금 민주당, 공화당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라티노와 흑인들에 대해서 지금 좀 뭐랄까요, 좋은 이제 인포메이션을 주고 이제 각 당으로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예를 네. 들면은 플로리다에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11만 2천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네. 근데 그 주에 라티노가 570만 명이에요. 네네.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세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7만 9천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네. 이 세 주를 합해서. 어허. 근데 이 세 주의 라티노 유권자들이 160만 명입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라티노가 전반적으로 이 민주당을 선호하는데 여기서 5% 10%만 빼서 와도 어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 중요한 이 경합주의 뭐 설문조사고 특히 라티노 흑인들의 설문조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이분들의 그 몇 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기느냐 공화당이 이기느냐라는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런 반면에요. 또 백인들 쪽에서 원래는 트럼프 쪽을 지지를 했다가 민주당 쪽으로 또 그 지지 성향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서 조 바이든이 라티노 표를 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백인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거의 같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 앞서 뉴스 속으로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거의 6% 외에는 내가 누굴 찍을 거다라고 결정을 다 했다라는 설문조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백인들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투표를 정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있어도 뭐 5%, 10%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의 1, 2%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영향은 안 줄 거로 생각하는데 흑인, 라티노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런 경합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에 570만 명의 라티노가 있는데 그중에 한 70%에서 80%가 민주당을 찍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10%, 예를 들어서 10%면은 57만 표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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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해도 20만 표가 오게 되면은 공화당이 이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백인들의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라티노나 흑인 표의 5%, 10%가 거의 당락을 좌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투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되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말입니다. 공화당의 중진 정치인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서 지금 뭐 열심히들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정치인들이 정치가 그들의 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정치인들이 여태까지 서로 싸우는 척 하지만은 아. 나중에 저녁 때 같이 식당 가서 밥 먹고 서로 얘기하고 나중에 정치 인생이 끝날 때 어느 러비 회사에 들어가서 수백만 불 연봉을 받을 거냐라는 게 미국 정치인들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하.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 정치인들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싫은 거죠. 자기네 밥그릇을 뺏어가는 결과가 나오니까 싫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민주당으로 가는 그 공화당 정치인들의 대부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막말을 하고 이런 도덕성 없는 사람은 내가 참 대통령으로 뽑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사람들.
입니다. 어, 좀 도덕성도 있고 말도 잘했으면 하는데 네.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좋아서 결혼한 배우자도 지나다 보면 안 좋은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교회 목사나 종교 지도자를 뽑는다면 저는 트럼프를 안 뽑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뽑는 잣대는 그 사람의 정책이거든요. 네네. 물론 도덕성과 지성을 겸비하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는데 저는 그 지휘하는 장군의 사생활이나 도덕성보다는 과연 그 사람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주 도덕성 있고 나이스한 장군을 뽑아서 전쟁에 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자, 이제 11월 선거일까지 3번 정도 있죠? 대통령 토론이. 그것이 굉장히 네네. 결정적인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측이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토론이 가장 결정적일 것 같아요. 딴 때보다 더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선거 유세를 하지 않았고 또 그분의 뭐 지적 자격이나 혹은 뭐 이런 말이나 기억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 과연 그분이 미국을 이끌 대통령이 될 만한 지적 능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많이 거론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토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결정적일 것 같은데 네. 이제 토론도 중요하지만 토론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이슈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이제 부정부패 문제죠. 네. 그 우크라이나 회사 브리스마 회사에 이제 고문으로 있으면서 이사로 있으면서 이제 돈을 받았던 아들 또 중국 자금이 뭐 빌리언 달러 이상 들어와서 중국에서 거의 바이든 대통령 가족을 먹여 살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이런 지금 부정부패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조명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이슈는 이제 러시아 게이트를 지금 조럼 그 연방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선거 전에 결정이 나와서 어떤 형사 이제 소송으로 여럿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자극을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하고 이런 폭동이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될 거냐.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좀 피곤해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속되고 백신이 어떻게 될 거냐, 또한 이 경기 회복 속도하고 얼마나 빨리 회복되고 어느 정도 회복될 거냐 등등이 앞으로 이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첫 번째 토론이 9월 29일, 2주 앞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열심히들 시청해 보시고 한 표 어떤 쪽으로 찍을지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을 좀 진단해 보았는데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였습니다.